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도 있지만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마음은 더 추운 초겨울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수도권 지역은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밤 9시 이후에 술자리가 힘들어지면서 사실상 송년회는 어려워졌습니다. 숙박, 외식 등 소비 쿠폰 발급도 중단되는데요. 방역의 고삐를 죄기 위해 경제 활동은 잠시 뒤로 미룬 겁니다. 2단계 격상을 5시간 앞둔 서울 거리에 박건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에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네요. 네, 저는 지금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지만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 5시간 뒤인 자정부터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이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요, 내일부터는 식당 내부에서 밤 9시 이후에 취식이 불가능해지고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말 특수를 노린 상인분들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인분들의 목소리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시는 점이 어떤 점인가요? 일단 영업을 9시까지밖에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나 인건비 이런 것도 있는데 장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바로 집합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시민들의 반응, 일찌감치 예약해둔 이 송년 모임들을 당장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라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연말이라 약속도 많고 다들 그럴 텐데 그런 모임이나 약속 같은 걸 많이 취소해야 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모든 카페에서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보니 난감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같이 오래 있을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확산세를 약간 감소시키려면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서울 홍대 입구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정부의 2단계 격상과 별도로 서울시는 3단계에 준하는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최근 닷새 동안 매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횟수를 줄이고 집회도 10인 이상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모레 예고된 민노총 집회도 사실상 금지한 건데 민노총은 강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합니다. 방역 전면전, 총력전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오는 27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 횟수가 20%씩 줄어듭니다. 밤 늦은 시간 불필요한 이동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밤 11시로 단축됩니다. 수능은 물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 시험을 대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과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과 교습소 등 1,80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전면 금지됩니다. 민노총이 모레 노동법 관련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되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민노총이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긴급 멈춤, 이 표현처럼 서울 시민의 생활은 내일부터 연말까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집니다. 뭐가 바뀌는지 김재혁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샤워실 운영도 금지시켰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역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과 찜질방 등은
한증막 운영이 금지됩니다. 참석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 종교 행사에도 서울시는 비대면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클럽 같은 유흥시설 외에도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노래 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방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했고,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 걸 넘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데는 2단계 격상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계속 세 자릿수에 머물고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좀 힘들더라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고. 이 밖에 경기도는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고, 인천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지만 이건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군부대, 키즈카페, 임용고시 학원 등 20, 30대들의 집단 감염이 많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20대의 숨은 감염자가 훨씬 많을 거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꺼져 있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3일. 방문자의 가족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54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노량진 임용학원 관련해서도 5명이 추가 감염됐고, 지난 토요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중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부대에서도 하루 새 3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량하지 뭐, 안 나왔으니까 못 나오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는 271명으로 엿새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휴일 진단 건수가 평일보다 10,000건가량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국적인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확진자 가운데 20대 젊은 층이 연령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항체 검사에서도 20대 초반의 군입대 장정들의 항체 형성률이 일반 국민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몸에 항체가 형성됐지만 모르고 지나간 숨은 감염자가 젊은 층에서 확연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젊은 연령층은 감염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 많고 사회활동은 활발히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이 상당히 높아. 방역당국은 젊은 층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의 비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내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에는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지요. 사실상 송년회가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 파티룸은 연말까지 만석이라고 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파티룸. 화려한 파티 사진과 영상들을 올려놓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이용 뒤에는 방역 소독을 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홍대와 강남 등 서울 시내 파티룸은 연말을 앞두고 벌써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예약이 가능한 주말이 있어요? 토요일은 다 나가셨어요. 내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괜찮아요? 저희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2.5단계였을 때도 사용은 가능하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술집 이용이 어려워지자 파티룸으로 몰리는 겁니다. SNS에서 파티룸 관련 글은 39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방역은 허점투성입니다. 솔직히 이제 놀러 오셨는데 계속 쓰고 있으실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방역은 다 하고 있으세요. 발열 체크 이런 거는 누가 해주시는? 명단 리스트가 있고 발열 체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작성해 주시면 돼요. 셀프예요? 네네. 영업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파티룸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별도 방역 지침이 없다 보니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개별업종 지정은 안 돼 있고 자유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법에 아직 뭐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관련 이제 부서가 사실상 이제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에. 연말을 앞두고 자칫 파티룸이 새로운 방역 사각지대가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자는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다음 달 초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고민은 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밤 10시 이후 통행 금지를 선포하자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성조기와 팻말을 들고 밤거리를 행진했고 마스크를 안 쓴 시위대들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종업원들은 해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The biggest toll is we're going to have to lay off the people that we just brought back. 이달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만 명, 누적 확진자 1,200만 명 중에 4분의 1이 11월에 집중된 겁니다. 미 정부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팀은 다음 달 11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expect maybe on day 2 after approval,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hopefully the first people will be immunized across the United States, across all states. 12월 한 달간 2천만 명 접종을 마친 뒤 매달 3천만 명씩 접종할 경우 내년 5월쯤이면 미국 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백신 안정성 우려로 미국민들이 접종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9월 여론조사에서는 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I personally would not take it. I just would rather have other people take it first and then see how it goes. 전문가들은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전문가와 궁금한 점 좀 풀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이제 3차 대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보면 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아마도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 1, 2차 때보다 조금 더 기간도 오래가고 피크를 치는 인원수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12월, 1월이 가장 호흡기 질환이 많을 때고요.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히 활동을 할 때고, 비록 또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2단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치기도 했고, 또 특히 젊은 층들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리 대단하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듯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 경각심 회의와 다가오는 겨울철을 생각해 볼 때는 이 3차 대유행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대 이야기 해 주셨는데 20대 이제 항체율이 일반인보다 높다 이런 오늘 이제 보도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0대에서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 이 부분이 방역 당국이 보기에는 좀 더 위험한 측면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20대가 활동 시간도 길고요. 네. 또 밤늦게까지 또 유흥 같은 것도 아무래도 20대가 많을 수 있고, 또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특히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흘리고 다니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소위 무증상 감염이 전 사회에 만연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좀 주변에 보면 사실 마스크들 이렇게 대충 보면 잘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미국, 유럽과 달리 이렇게 잘 쓰는데도 계속 확산이 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마스크를 길거리에서는 참 잘 씁니다. 그러나 한 곳 한 곳에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 마스크 쓰지 않아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도 마찬가지라는 걸 저는 실생활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길에 다니면서 마스크 사용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사실은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 마스크를 안 씀으로 해서 터지는 감염이 아직도 꽤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안 매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도 마스크 단속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장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까? 중환자실 확보가 지금 그렇게 썩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활하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보다는 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환자실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역학조사를 충분히 해서 소위 감염의 원인이 미상인 환자의 그 비율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교수님, 자, 미국과 영국은 이제 다음 달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느 백신을 쓸지 그것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중대본에서는 속히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화이자에서 아직 팔지 않은 10% 백신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듯이 몇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가 일부 재정적인 손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들도 다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백신을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